안녕하세요. 영어 공부하는 윌리언입니다. 혹시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가치를 높여줄 영어 공부법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4가지 영어 공부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많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영어 공부법과 경험들이 공유되면서 신뢰할 만한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해외 여행객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도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걸 보면 해외여행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졌는데요. 회화 공부를 하고 여행을 와도 막상 필요한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지거나 단어만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간단한 문장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지만 대답하는 건 쉽지 않죠.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 문법에 맞게 문장을 만든 후에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방법이죠.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장을 반복적으로 듣고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하는 훈련 방법인데요. 너무 쉬운 방법 같지만 우리는 이걸 잘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워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운 문장을 완전히 기억하는 방법이 없을까? 답은 장기 기억에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반복적으로 듣고 말하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럼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임계점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는 영어 문장을 최소 3일에서 5일을 연속으로 듣고 말하기를 했을 때 완전히 외워진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저의 임계점인 거죠. 더 빨리 외워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각자의 임계점에 맞춰 반복 학습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쉬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임계점을 넘으면 쉬워지는데요. 제 경우엔 2달 정도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반복 훈련을 선택한 이유와 그동안 제가 했던 다양한 영어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요. 영어를 못하는 저는 외국인들이 있으면 혹시나 말을 시킬까 조마조마하며 피했었는데요. 그런데도 유독 저에게 말을 시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돌아온 저는 너무 창피해 이불킥만 했죠. 그 후로 저는 영어 문장 하나를 외워 외국인들이 말을 시킬 때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저에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들에게 제 언어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발음이 좋던 나쁘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대답만 듣고 싶었던 거죠. 저는 여기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의사소통만 된다면 이런 게 언어구나. 저는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터넷, 블로그, 카페에서 공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때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먼저 단어 암기를 선택하는데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 영단어를 꺼내서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는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토익 복화를 구입합니다. 토익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단어 외우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죠. 근데 토익은 단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국 시험 전에 공부를 끝내지도 못하고 부족한 실력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실력으로는 토익 공부는 무리라고 생각해 나중에 다시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법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필사를 선택하는데요. 이 방법이 될까? 가장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공부였는데요. 영어 문법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이상 써보는 방법인데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지만 이 방법은 효과를 봅니다. 영어 문장에 대한 기본 구성과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독해 훈련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필사하면서 문법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택한 방법은 쉐도잉이었는데요. 쉐도잉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부한 프렌즈로 쉐도잉을 시작합니다. 사실 초보가 하기에는 프렌즈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원어민 발음이 너무 빨라 한 문장을 따라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쉬운 애니메이션과 번갈아가며 연습을 했는데 2달이 조금 넘었을 때 조금씩 발음과 속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음과 억양도 좋아지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영어 공부를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금의 제 영어 실력은 여전히 초급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쌓아놓았던 기초들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4가지 방법 모두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방법에서 분명히 얻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어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영어 실력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공부법은 다 다르겠죠. 어떤 방법이든 본인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 내년에 취업해야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하지? 영어 공부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는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의 공부 목적은 외국인과의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 나에게 맞는 공부법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아침에 하는 이야기나 회사 동료들과 업무 중에 하는 이야기, 점심시간에 하는 이야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한국어 문장들을 외워서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그 상황에 맞는 문장들을 영어로 많이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문장들을 반복 훈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니 시작하는 일만 남았죠. 저와 같은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함께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공부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만드는 영상을 꾸준히 연속으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문장을 완벽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목표고요. 매일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공부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어 공부든 습관이든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계점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게임은 그 이후부터니까요. 그 이후의 공부가 진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황별 영어 문장들이 나옵니다. 한 영상을 매일 5회 이상 3일에서 5일 연속으로 듣고 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임계점을 찾게 되면 그 패턴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영상의 읽기 속도는 처음에는 천천히, 뒤에는 원어민이 말하는 것처럼 빠르게 재생이 됩니다. 원어민의 속도로 듣다 보면 연음이 들리는 효과도 볼 수 있고 원어민의 발음이나 억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되신다면 10분의 시간을 내어
필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